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토론을 했냐 하면 이걸 했습니다. President Biden's China Trade Policy. 그래서 미국이 과연 어, 다자주의로 복귀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다자주의 전통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자주의가 이제 특히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랩업하면 바이든이 첫 번째 취임과 동시에 America is back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돌아올 거다. 어디로? 이제 글로벌 리더의 위치로 다시 복귀할 것이 사실은 예,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시절에 미국을 글로벌 리더라고 얘기하기 어려웠죠. 사실 뭐 거의 뭐 막갔죠. 진짜 이거 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전통적인 동맹 관계조차도 해체될 정도였는데 이제 다시 America is back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America is back 그 글로벌 동맹 관계라고 하는 것의 그 기본 특히 플랫폼 뭐그 규범적인 기본 노머티브 플랫폼은 전체적으로 이 다자주의에 기본합니다. 그래서 그 멀티래터럴리즘은 뭐냐 하면은 특히 미국이 얘기하는 멀티래터럴리즘은 브레드누 체제에 기본하고 있고 브레드누 체제의 기본 4필라 그러면 여기 UN, GATT, IMF, IBRD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템플릿, 이 규범 파워, 이 국제법의 어떤 오퍼레이션 메커니즘을 쥐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었죠. 냉전 이후에는 그 엄청난 국력을 바탕으로 어, 이제 the only superpower였는데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지면서 이제 이게 컴백해갖고 G2로 내려갔습니다. 뭐 우리는 그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고 가장 강한 나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엄청난 스크래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the only superpower하고 G2는 one of the two거든요. two는 당연히 the other는 China입니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을 통해 갖고 세계가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이 되는데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웬만하면은 글로브에서 지구상에서 도전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뭐 일예로 미 해군의 전력은 전 세계 해군을 다 합친 것보다 좀 높은 데 놓는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2등보다 높은 데가 아니라 2등부터 10위까지 다, 뭐 20위까지가 다 합쳐도 미국 하나한테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균형이 그 정도래요. 미국 때 2등부터 10, 뭐 20등까지 다 합친 거. 그 정도로 올려놓는다고 해서 왜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사비에서 뭐 천조를 쓴다고 해서 사실 엄청난 군사비를 쓰고 있죠. 그렇게 했는데 미국이 그런 지위에서 이제 좀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중국의 그러면 멀티라트럴리즘 다자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발전은 시진핑 정부로 들어와서 이제 중국의 다자주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발전은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1대1로 계획 같은 거, 그리고 1대1로 계획의 금융적인 베이스, 파이낸셜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보면 다자 FTA라고 할 수 있는 RCEP 이런 게 나왔고요. 미국 쪽에서는 또 CPTPP 같은 다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컨테이닝하는 그런 것도 나왔고요. 결국 이 미중 간의 양자 간의 어, 대결 구도의 핵심이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챌린지를 용납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동부 해안 지역을 봉쇄하겠다는 컨테인 policy 그래서 이제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 발생됐죠. 미국이 먼저 시비를 걸었죠. 중국이 대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Who gains or pays, who won the gam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이 게임이 이 트레이드 워가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에 있지만 사실 양쪽 다 많이 피해를 받았고요. 하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엔 전체적으로는요. 좀 미국이 얼굴을 구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보다 더 강한
나라인데 이 미국이 트레이드 워를 사실은 런칭했던 이유는 야, 네가 아무리 세다 그랬지만 너 나한테 맞지 몰래 그러고 이제 한번 걸었는데 중국이 그렇게 무너지질 않았어요. 중국이 더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쟁에서 무너지질 않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이 미국의 챌린저라는 것은 챌린저의 지위를 인정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트럼프의 실수라는 거는 그래도 야 중국이 아무리 그래도 미국한테 안 돼 그랬는데 미국이 작정을 하고 맘먹고 중국을 때렸는데 중국이 버텼다는 거. 그렇게 뭐 더 피해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버티고 살아남았다는 건 21세기 바이든 행정부가 짊어져야 될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심리적 어떤 버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챌린저 맞네. 그전까지는 챌린저도 못 돼. 너희들은 챌린저라는 건 그냥 니네가 생각하는 거고 너희가 생각하는 거고 우리 미국은 너희 중국하고 상대가 되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눌러핑 했죠. 관망을 했어요. 관망을 딱 해봤더니 맞기는 맞는데 판정으로 가면 중국이 졌는데 잘 버티네. 저렇게 해서 한두 번 더 훈련하고 나오면 미국하고 한판 붙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뭐 가보세요. 여기서 혹시 중국서 들어오신 분 있나요? 채팅으로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차이나, 차이나. 중국에서 접속하신 분이요? 중국 접속 있으신가요? 중국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중국 혹시 없으면 있으시면 채팅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까운데, 중국이. 채팅. 중국 접속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중국은 지금 시간이 뭐 9시 정도 넘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음, 미국이 갖고 있었던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심리적인 우위 같은 것들을 조금 스크래치를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중국? 야, 니네들이 뭐 챌린징 해봤자 우리한테는 안 돼 그랬는데, 한번 어떻게 보면은 전면전을 트레이드를 통해서 벌였는데, 중국이 맞긴 맞는데, 잘 버티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요, 이렇게 됐고요. Challenge Crisis, the US-China Trade War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 같은 것들은 뭐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얼마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고 이렇게 얘기까지는 뭐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그렇게 하고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트레이드 워 이게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제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다시 결국은 트럼프 이후에 전 세계가 원래의 전후 세계 질서였던 다자주의로 복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완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좀 임팩트 있었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임팩트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아폴로 우주 계획 같아요. 달 착륙. 1969년에 있었는데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1969년에 이제 미국이 달을 가면서 사실 그거에 대한 진실 공방은 많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의 인식 속에서 미국은 달에 사람을 착륙시킨 나라잖아요. 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 같아요. 미국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뭐라 그러지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개수나무 뭐 그런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의 전지전능하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맞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심리적으로 확보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미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지만은 사실 웬만하면은 저항을 잘 못했거든요. 예. 그 이제 어떤 역사적인 예가 있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명 교체기에 사실 원이 원래 몽골의 지배
그래서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나왔을 때는 그냥 몽골의 어떤 유목 지배였는데 대원 제국이 된 거는 징기스칸의 손자인 4대 쿠빌라이 칸 때 된 거거든요. 근데 쿠빌라이 칸 때부터 몽골이 망하는 데까지는 100년이 안 걸려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140년밖에 안 갑니다. 놀라웠죠. 인류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한 대원 제국이 망하는데 100년이 안 걸립니다. 그만큼 이 정복과 국가의 관리는 다르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뭐 막 이탈리아 북부까지 점령을 했어요. 막 북유럽은 핀란드까지 막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우리 고려를 이제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이제 정동행정부도 만들고 고려 국왕을 뭐 충선왕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고려 공주들을 뭐 시집을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돼서는요 상당 기간 원이 고려에 대한 지배력이 없었어요. 음. 그랬는데 원이 어떻게 하면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환기시켜갖고 아직도 우린 강성하다. 고려 니를 깝치지 마. 근데 사실 고려에서 군사적 반란이 일어나서 우리는 너부터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사실 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군사력을 통해서 초기처럼 고려를 침공하거나 다시 그 고려를 그 어떤 파워로서 그러니까 그 군사력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족들을 교육을 시켜고 가서 야 아직도 원은 대단해 망하는 순간까지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이제 13세기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14세기 그 1300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남성의 영향을 받은 신진 사회대부들이 국제 감각이 생긴 거예요. 야, 아니, 중국의 그 대륙의 국지 정세를 보니까 아니라고 한다. 쟤들 아무것도 아니란다, 지금. 그래서, 야, 우리가 한번 명하고, 지금 큰 명이 남부지방에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남경하고 이 강남, 우리 지금 강남 아닙니까? 제가 그 중국 가면 주로, 제가 많이 가는 주 출몰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뭐, 베이징, 상해도 있지만, 항저우. 근데 항저우가 강남이잖아요. 딱 양지 양쪽이 아래 여기가 강남 스타일 거기라 그러면 막 되게 그 중국 친구들이 재밌어요. 강남 스타일 그 거기가 이 항저우라고. 근데 사실은 강남 지역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어, 이 지금 북방에 있는 뭐, 대원제국을 몰아내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빨리 이제 간파한 거죠. 요즘 말하면은 이제 어 뭐라 그러죠? 몇 개 신문만 보다가 이제 다른 외신을 들은 거예요. 이제 맨날 뭐 미국 USA 투데이만 보다가 갑자기 르몽드도 보고 막 그랬더니 이거 아니라고 한다. 야 이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9년 저는 이제 뭐 2차 대전의 승리 그리고 미국의 엄청난 발전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정정 말씀드렸지만 뭐 50% 가까이 되는 50% 넘은 그 세계 GDP 50% 넘은 어마어마한 그리고 세계 석유 생산량의 정말 엄청난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국이 쓴 석유가 70억 배럴 정도 되는데 60억 배럴들을 미제 석유를 썼거든요. 텍사스에서 뭐 가져다 미제 석유를 쓰고 제가 언제 한번 석유 정치를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미국이 왜 저러는지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결정타를 낸 게 이제 그 아폴로 계획이 아니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폴로 계획에서 그냥 와 세상에 개수나무나 있고 토끼나 뛰어다니고 있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저 행성에 사람을 보내갖고 그거를 위성으로 생중계를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69년이기 때문에 전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형하고 누나는 그거를 기억하더라고요. 그 69년에 사람이 달에 착륙을 해서 전 세계로 흑백 TV로 생중계를 하는데 무섭더래요. 그 현장 생중계를 보는데 막 동네에 TV 있는 집에 모여갖고 막 그걸 보는데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 막 이렇게 둥둥둥 뜨면서 그 달에 떠는데 야 정말 미국은 야 이제 미국에 저항하려고 그러지 마.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내는 나라야. 우리를 또 도와줬잖아. 미국이 오면은 그냥 뭐 싹다그리 뭐 공산주의자들도 그냥 해치울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 속된 말에 좀 쪽팔렸죠. 예. 이제 뭐 길거리도 부지런히 한국의 위치가 약간 흔들려 예, 버린. 최고의 위치가 좀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뭐 중국이 따라온다고 하고 G2 시대는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야 그랬는데 미국이 한번 딱 맘먹고 중국을 한번
좀 통제를 하면 중국이 그냥 그대로 눌러앉을 줄 알았는데 중국이 맞긴 맞았지만 버텼어요. 물론 판정으로 가면 미국이 이겼죠. 좀 KO는 아닌 거예요. 예컨대 뭐 물론 상대가 안 되는 나라긴 하지만 이라크 깝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한테 정말 이거 뭐 피투성이가 돼서 떨어졌잖아요. 뭐 그런 나라 한두 개 아닙니다. 뭐 미국한테 좀 약간 어떻게 좀 해보려 그러다가 걸려갖고 정말 거의 뭐 진짜 코뼈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그냥 링 밖으로 떨어져서 뭐 응급실 실려간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닌데 이 나라는 맞았는데 맷집이 괜찮아서 버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자면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미국이 쌓아놓은 그런 아주 견고한 국제 그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그 동맹국들한테 주는 위치가 좀 흔들린 게 아닌가 심리적으로. 거기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 동맹이 심리적으로 이탈한다고 생각한 게 동맹 이탈의 문제가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 백신 문제도 그래요. 돈 주고 산다고 하는데 동맹이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면 블러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 주고 사겠다 우리가 지금 그러는데 지금 국방 물자로 백신을 분류해 놨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니까 그냥 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 정 그럼 우리 러시아로 가겠어. 그랬더니 아 그러지 말고 야 너희들 빨리 줘. 파이자 빨리 해갖고 쟤들 좀 몇백만 개 몇천 개 빨리 좀 주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예전에 이제 반미라는 말 우리 그럼 좀 약간 듣기가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2003년에 한번 연세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 디 only 슈퍼 파워로서 강력합니다. 제 생각에 미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지위가 앞으로 상당 기간 갈 거고 그것이 한 번에 흔들릴 현재로서의 증거는 없지만 50년 후에 미국이 지금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국제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때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을 때예요. 아시죠? 2003년이 언제입니까? 이라크 침공하고 거의 그냥 어떻게 만들었죠? 저기 이라키 걔들, 그 후세인 완전히 뭐 거의 뭐 집단 인치해가고 피투성이 만들어갖고 뭐 코뼈 부러지고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그냥 링 밖으로 던져버렸잖아요. 뭐 미국이 뭐 국력을 다 동원했나요? 미국 해병 뭐 일개 여단 가갖고 뭐 쟤들 뭐 이러면서 뭐 다 그냥 그렇게 쓸어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다들 절절맬 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반미 아니야. 그래서 정말 그런 식의 인식의 높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귀국한 지 1년 정도 됐을 텐데 솔직히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저 은퇴하면 미국에 살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혼자. 얼마나 좋은데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고 아, 나 미국에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거기서 반미가 왜 되겠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반미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막 걱정들을 하시고 야, 저것들 좌파들 아니야? 뭐 노무현이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반미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의도에서 먼저 나와요. 금융계에서. 달러가 달러가 경쟁력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요. 이게 이 반미다 이런 얘기들이 저희 미국과의 커플링 지금 여기 디커플링이라는 건데 디커플링이 어디서 나오냐면 정치나 무슨 운동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투자 금융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달러 갖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냐 아니냐. 그럼 미국 달러 미국의 지금 힘이 뭡니까? 세계 기축 통화가 달러잖아요. 네. 전 세계 최대 무역 물품이 뭐죠? 석유죠. 우리가 석유 사오면은 뭐 줍니까? 유로 주나요? 엔화 주나요? 기축통화 뭐 위안 주나요? 아니잖아요. 달러 주잖아요. 네. 그 달러 전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는 게 정말 무서운 미국의 힘인데 최근에 보면은 EU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라크 전쟁이 왜 났어요? 뭐 이라크가 그냥 미워서 났겠습니까? 제일 미웠던 게 EU가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 석유 결제화폐를 달러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 디프레션에 대한 공포가 미국을 그대로 군사행동으로 옮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이 세계 최대 수입국이죠. 둘 중에 하나죠. 미국하고 중국인데 석유 수입국으로서 위안화 결제를 들어가겠다. 왜냐면 요즘 이제 위안화가 드디어 하드 커런시, 소위 기축 통화가 됐거든요. 석유 결제 확대가 되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있는 건데 그거를 주게 되니까 이제 달러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그
거래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흔들리게 된 겁니다. 최근 특히 2000년대 초반에 흔들리게 되니까 뭐 이거 미국하고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디커플링이 됐는데 그 동맹이라는 건 결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난 조약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심리적인 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좀 상황을 가끔 미국이 연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의 궤도 차량 사고에 대한 처리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무의식에서 저는 가장 그 국제관계에 있어 중요한 거를 잠시만요. 제가 써드릴게요. 안 나오는데? 그, 세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팅을 했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한 시대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단적 무의식. 그 인지심리학적인 측면을 통해 갖고 국제관계를 제가 많이 접근을 합니다. 예컨대 일본이라면은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는 그 지진. 그러니까 자기 땅에 대한 독도 문제가 왜 생겨요? 자기 땅에 대한 열등감이 남의 땅에 대한 야욕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1930년대 말에 행정수도를 당시 식민지였던 서울로 옮기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문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야 여기 도대체 살 나라가 못 된다. 그렇죠? 서태평 영상에 둥둥 떠갖고 나라가 맨날 흔들리잖아요. 1년에 일본에서 지진이 몇 번 나는지 아십니까? 약 10만 건 정도 난대요. 1년에 10만 건.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이 못 느낄 정도지만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큰 지진도 시대도 없고 제 일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은 좀 난데 이게 직하 지진이라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면요. 그건 정말 죽는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뭐 1년에 한두 번, 뭐 몇 번씩 이 직하 지진을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 경험을 한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사람의 어떤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남의 나라에 대한 그 야욕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게인스 앤 페인스가 있는데 이제 디커플링 문제, 뭐 US 차이나 관계도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그 US 차이나 문제들도 있지만 이게 갖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폴리틱, 글로벌 엑스터널 폴리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좀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를 못하고 너무 중국을 과소평가하고 치고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심판을 보는 입장에서 물론 이 경기의 판정은 미국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그러나 버틴 중국이 얻은 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이제 좀 믿어도 되겠네? 미국이 막 전면전을 벌이는데 그걸 버티네? 자, 이 다음은 이제 군사적인 문제밖에 없어요. 막 간다. 네, 이렇게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어저께 지난주에 제가 잠시만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스튜어트 마나우 교수님께서 뭐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하시면 America First가 결국 America Alone이 된다. 1930년에 미국의 고립주의까지 이제 거론하시면서 America Alone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미국의 정말 주류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도 아주 굉장히 중국 뭐 차이나 폴리시에 깊이 관여하는 폴리시 메이킹 깊이 관여하는 분이신데 원로 교수신데 이런 그 자칫 그 America First가 America Alone이 돼갖고 국제적인 지위도 다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뭐 길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이제 많이 다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들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얼마 많지 않고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Will President Biden adopt a more amicable policy toward China? 볼까요? 과연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을 구상할 것인가? 당연히 rather more amicable policy toward China than President Trump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치만 예, 좀 나아지겠죠. 뭐 이렇게 거의 적대적으로 전쟁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서로 간에
할 말 못할 말 뭐 가리지 않고 너무 막가버리면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 공화당, 민주당을 불문하고 지금까지 미국의 전후 특히 1972년, 1979년이죠. 그 1월 1일부로 미중 관계가 이제 대사급 외교 관계로 격상됐으니까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중국을 하나의 챌린저면서 컴피티터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간주를 했기 때문에 어떤 여기 말씀드렸지만 no sudden change 제 생각에 어떤 그 급격한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가면은 아마 트럼프하고는 다를 거다. 왜냐하면은 어,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여기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항목에서 진짜 the most urgent prior mission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o recover the domestic economy and social trust. 지금 작년 한 해에 보셨겠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까지 갔어요. 이건 지금 말도 안 마이너스 30%가 말이 됩니까? 예. 우리나라가 1950년 6.25 그 정말 동족상잔의 그 6.25가 났던 1950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대충 마이너스 13% 정도로 예측하고 1997년 IMF 구제금이 있었던 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때 뭐 기억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아주 아직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IMF의 그 트라우마 그 생각을 마이너스 한 6.9% 마이너스 7% 하는데 마이너스 30%는 도대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만 명이 나갔고 트럼프를 여전히 지지했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요즘도 스멀스멀 다음번 대선 때 나온다고 하는 것. 이게 미국의 지금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국내 경제에 너무 문제가 커요. 너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 시장을 좀 과거처럼 돌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그 소셜 트러스트, 사회적 신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셨겠지만은 그 생중계로 보셨지만은 그 워싱턴에 있는 캐피털 홀을 갖다가 다 습격을 했잖아요. 미국 230년 역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미국의 어떤 컨스티튜션을 만들 때부터 거기만은 우리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 총 들고 나가는 미국 같은 나 다 총 들고 나가는 거니까 처음으로 정말 저렇게까지 무너졌고 그래서 유니온이 갖고 있는 어떤 소셜 트러스트 진짜 위험하죠. 여러분 뭐 미국에 계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항상 분열의 공포가 상존하지 않습니까? 50개 국가가 이렇게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분열하는 거죠. 미국은 experimental state니까 분열하는 건데 언제 분열하는지 제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게 헌정 구조상 현재 묶여있는 그러니까 페더럴로 묶여있는 뉴욕이나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큰 주들이 너무 작은 주, 로드아일랜드라든지 뭐 사우스다코타 이런 힘이 없는 주하고 더 이상 연방을 구성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텍사스 공화국 나가버리는 거고 캘리포니아 공화국 나가고 뉴욕 공화국 나가는 거죠. 네. 현재까지 그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죠. 우리가 그걸 진짜 막 노래하면서 막 성적이가 올라가면은 can you sing 막 눈물 흘리면서 막 Our America 이렇게 God bless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럽에선 national이라는 개념이 좋지가 않거든요. nation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좋은 politically 좋은 개념이 우리 constitution에서 다루는데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럽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좀 더 글로벌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60 몇 개의 그 인종이 모였고 그 다음에 50개의 굉장히 느슨한 어떤 코알리션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미국은 남북 간에 굉장히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 지역 감정이 우리의 예전 우리 때 영어로 가는 지역 감정이 좀 기분 나쁜 차원이 아니에요. 어째 저 문둥이들하고는 이런 이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페더럴리즘은 컨페더럴리즘인데 페더럴리즘이라는 건 예전 그 북부공화당이 갖고 있었던 페더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우선이고 주는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페더럴의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컨페더럴리즘이라는 거는 주가 우선이고 페더럴은
그냥 주의 느슨한 어떤 대표기관이다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 페더럴리즘과 컨페더럴리즘이 싸운 게 남북전쟁이에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남부에서도 그렇고요. 그 컨페더럴리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너희들 주가 연방이 뭔데? 그게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대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이 부시 대 텍사스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부시가 그때 어떤 일로 유엔에 좀 아부를 했어요. 아들 부시가. 그게 사실은 뭐 이라크 전쟁 문제가 있어 갖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유엔의 기본 정책은 데스 페널티, 그러니까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는 건데 미국이 주마다 사형 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주들은. 그래서 텍사스가 사형 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부시가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 그러면 텍사스 얘기해 갖고 사형 제도를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와 갖고 대통령 명령을 발송하니까 텍사스에서 미 연방 헌법상 합중국의 대통령은 주의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고 텍사스가 바로 대법원에 부시를 제소를 하고 그 대법원은 어, 텍사스의 손을 들어줘서 그게 유명한 텍사스 vs 부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폐기됐죠. 그래서 대통령은 주의 문제에 관여 못합니다. 그런 일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몇십 년 됐는데 저기 그 중서부에 미주리인가 어느 주에서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이렇게 철조망 쳐놓고 자 지금부터 난 독립선언한다 그랬어요. 나는 미합중국의 시민도 아니니까 세금도 안 낼 거고 그 대신에 보호도 안 받을 거다. 막 연방 경찰이 막 와갖고 뭐 왜 세금을 안 내고 막뭐 얼마나 무서워 미국 특히 막 총들이 대고 그래서 싸웠어. 그래갖고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이 그 사람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미합중국 연방 헌법상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미합중국이 이기고 싶지 않은 시민이면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철조망 쳐놓고 거기는 그 사람 영토니까 들어가지 말고 그 대신 주도 연방도 그 사람을 관여하지 말고 그 사람도 세금 낼 필요도 없고 보호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게 미국입니다. 아니, 그런 식의 유니언이 갖고 있는 그 미 연방의 어떤 컨스티튜셔널 아이디어 자체가 지금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소셜 트러스트를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카터 대통령 같은 분도 나와갖고 우리가 다시 we unite 그러잖아요. 합쳐야 된다고. 그럼 막 이렇게 뭐 어디 가고 막 미국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 국경일도 아닌데 형 성주기가 막 걸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 나라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면 좋게 되나 그러는데 나라 사랑하는 개뿔 다들 무서워갖고 그 소셜 코히전 문제들 굉장히 제가 여기서 좀 이거 제가 또 논문에 쓴 것도 the unprecedented introduction to the capital demonstrates how feeble and unstable today's social cohesion is in America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국의 적은 이슬람 테러 문제가 아니고 뭐 무슨 중국도 아니고 뭐 아니 지금 큰일 났어 도메스틱 시즘이니까 이게 지금 분열주의의 문제들입니다. 예, 이게 지금 합치고 어떤 그 헌법 하에서 미 헌법 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통해 갖고 사회가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합쳐져야 되는데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막 가버린다는 식으로 해갖고 뭐 자기 화나면 폭력으로 그냥 저기 뭐야 캡itol 홀막 그냥 막 국회의사당도 막 들어가고 거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 속에서 총질을 해갖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사태가 된 거. 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연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Is President Biden coming back to multilateralism? 제가 사실은 Is President Biden really coming back to? 네, really 뺐습니다. 기대를 해보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유니티의 문제였습니다. By stating,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미국 사람들 하나로 합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고 우리나라가 연합한다. 이제 미국이. 유니티가 바이든 행정부 1기의 가장 키 포인트 같고 코어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지금 미국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 같은 것들 이런 문제들 보면요. 좀 요즘 최근에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이유 없는 폭력 같은 것들 굉장히 무서워지거든요. 이게 심해지면 아시아 사람들도 다 총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foreign policy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외교 정책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그 국내적인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거기는 이제 constitutional belief, 그래서 헌법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국내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공감이 있지 않으면 외교 정책이 실패하게 되고, 또 vice versa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외교 정책이 실패하면은 국내적인 소통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데 국제 정치보다 더 국제적인 것이 국내 정치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in this sense 바이든이 아마 이 중국과의 전쟁, 이 트레이드 워를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정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시 공고히 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것의 모델은 아마 오바마 행정부 정도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연계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Is America back? Is America back to multilateralism? Is America back to the global leader?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America is back이니까요. 결국 America first 정책으로부터 나오겠죠. 그건 자신의 메시지니까. 네, 그래서 re-engage in multilateralism, 다시 다자주의로 복귀하고, 그다음 free trade 정책, 자유무역으로. 원래 자유무역은 미국의 정책이었죠. 네,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또 재밌는 게 사실은 미국은 고립주의잖아요. 백악관이 작잖아요. 연방이 백악관 괜히 작은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백악관 가보지 못했는데 그 오벌 오피스도 굉장히 작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실. 왜 그런데요? 너희 연방이 크면 안 돼. 연방과 주의 관계. 미국의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연방과 주의 어떤 균형이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프리 트레이드로 가자. 처음에 사실 그런 게 새로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미국 사람들, 필그림 파더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유럽의 그 어떤 부패한 유럽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에 남미 제국들이 유럽부터 독립하려고 했을 때 유럽이 그 아메리칸 컨티넨트에 개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먼로 덕트린이 나온 게, 우리도 유럽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유럽도 너희들 미주의 아메리칸 컨티넨트에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고립주의였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였죠.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힘이 넘쳐 흘렀어. 이 남는 힘 어디다 쓰지? 야, 시장을 넓히자. 야, 군사력으로 그냥 들어가. 뭐 그래갖고. 뭐 우리도 힘이 넘쳐 흐르는데, 뭐 그러면 요새 청소년들 왜 학교 폭력이 많아요? 그 남는 힘 애들 축구시키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왜 오후 3시면은 공부 못하게 하고 축구시키겠어요? 애들 그 나빠지거든. 그럼 운동 열심히 하고 조정하고 러닝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학원 갖다 놓으니까 애들이 그 남는 힘 어디다 쓰겠어? 남한테 나쁜 짓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such a policy shift,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환이라는 게 결국은 상호 간의 타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생각하고, 그거는 동맹관계를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ommon values, 그래서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그래서 국제사회를 통해서 그 공동의 번영과 경제 발전과 안정 같은 아주 중요한 공동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서로 상호 협력하고 타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백신도 저러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단적 무의식 속에서 미국이란 나라를 정말 우리의 어떤 혈맹으로부터 좀 이렇게 디커플링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되죠. 우리는 뭐 다양성을 가지고 외교 정책을 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지정학적으로 낀 나라다 보니까. 중국 얘기는 사실 제가 1년에 2달씩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우리 대표님께서 generously permit 저를 allowing 해주신다면은 중국 얘기를 한번 언제나, 모르겠습니다. 뭐 언제나. 별로 요새 제가 인기가 없어서 네, 그래서 오늘로 잘리는 것 같은데, in this sense, two mega FTA,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RCEP, 그러니까 중국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 대륙 계통의 RCEP하고 미국이 중심돼서 추진하고 있는
CPTPP 이게 지금 현재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RCEP 가입했고 저는 이제 TPP도 가입하라고 강력하게 정부에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TPP 가입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TPP의 목표가 어떤 이 좋은 의미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자유화보다는 중국을 포기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제 친구들 아주 친한 중국 학자들 뭐 차이정양도 그렇고 아주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TPP에 중국 보고 가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중국도 가입하는데 우리가 왜 가입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가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RCEP하고 TPP, CPTPP 양쪽이 가입해서 이 대륙과 해양을 연계시키는 그래서 가능하면 더 자유무역으로 가야 되고요. 한국이 대단한 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EU, 그리고 중국 이렇게 이런 나라들 특히 영미권에서 미국 그다음에 영국과 호주 이쪽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주요 그러니까 영미권의 그 앵글 아메리칸의 주요 그 이런 국가들과 다 FTA를 체결을 했어요. 한국이 지금 대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것이 이제 from stepping stone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쿼드 문제가 나오는데 쿼드 같은 경우도 왜 인도에는 뭐 인도는 지금 제가 인도의 제 라미아 저의 제 딸 라미아 정말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천재 라미아 she knows everything 천재 라미아가 지금 뭐 인도의 천재 그 라미아가 뭐 나가도 마스크 안 쓴대요. 어제 40만 명이 40만 명. 네. 뭐 시신을 태울 수 없대요. 태울 수 없으니까 대충 그냥 놔두는데 40만 명 걸렸는데 아니 난 40만 명이라 믿기지가 않아. 왜냐면 인도 대륙에서 그거 다 조사했겠어요? 조사 안 한다고 히말라야에서 이루고 있는 그 구루들 요기들 그 조사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라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 나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대요. 인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인도는 쿼드 지금 소속인데 좀 뭐 정부가 오도 가도 못하는 쿼드리테라터럴 쿼드란 자체가 4개국이잖아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입니다. 쿼드에 우리 보고 참여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되지? 퀸이 되나? 5가 되면? 근데 자꾸 불어가 생각이 나네. 근데 그게 제 생각엔 업서버 정도로는 그러니까 중국한테 확실하게 우리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안 하겠다.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동맹 간의 동맹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업서버 정도로 참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정도로 예 그렇게 해서 어, 하는 문제들은 있어요. 이 정도가 제가 대답을 가름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제가 너무 이제 시간을 근데 그 recovering multilateralism after COVID-19 그래갖고 이제 COVID-19 이후에 그거는 제가 작년 11월 말에 쓴 건데 그 백신을 좀 더 쉐어링하는 거 이거 smooth that process of developing distributing COVID-19 vaccine 이거는 국제 공동의 이슈잖아요. 왜냐면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일본에도 주사기 공급해갖고 8천만 개가 공급하잖아요. 일본이 이뻐서 줍니까? 일본도 안정이 되지 않으면 일본 지금 난리예요. 일본 막 가더라. 일본에 물어보니까 일본은 막 가요. 그러니까 일본에 그거를 주지 않으면 우리도 불안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죠. 그런 문제들. 여기 제가 이렇게 뭐 바이오다이버시티 문제들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한다는 거.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historical lessons 그래서 그 19세기의 극단적 그 민족주의가 결국은 두 번의 전쟁, 그 세계대전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하고 부시 행정부를 통해서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국 상원조차도 잘못된 전쟁이라고 사람 붙들어다가 네가 나쁜 놈이라고 막 정말 거의 코피 터지도록 패고 나니까 네가 아니었어? 미안해. 너 아니네. 본짓을 잘못 찾아왔네. 그리고 이러고 마는 거예요. 뭐 뭐 배상도 없어요. 미안해. 미안해. 나중에 빵 하나 살게. 뭐 이런 식으로 빵도 안 사줘 지금. 그럼 이라크 뭐 재건 사업에 투자를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말 인력의 그 사람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그런 전쟁의 희생을 무릅쓰고도 아직도 그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 전쟁을 해봤어요, 미국이. 그래서 전쟁의 경험을 하면서 미국이,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이게 몇 가지 중요할 점을 미국이 배웠습니다. 첫째, 전쟁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베트남 전쟁이 갖고 온 그 심각한 재정 위기가 거의 레이건 때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부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없어? 그래서 국민들이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딱 걱정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돈 들 텐데 세금 뜯어가지 않나? 걱정하지 마라. 거기 세금 안 뜯어간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 이 부시가 아주 간단히 얘기했어요. 간단히 제압했습니다. 조폐 공세에 찍으면 돼. 그 페더럴 리저브가 야 찍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시가 유명한 발언을 하죠. 이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소리 뭐냐면 그 여러분이라고 하는 미국의 미들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전쟁. 여러분 귀한 자제들 데려가지 않을 거다. 두 번째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미국이 왜 베트남 전쟁에서 나왔는데요. ABC가 생중계 1968년 구정공세에 생중계했거든요. 역사상 처음으로 칼라 TV로 생중계를 했어요. 야, 요즘 같으면 CNN 보면서 재밌겠다 싶죠? 어림없는 소리. 막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총 맞아 죽는 거야. 우리가 왜 이유도 모르게 몇천 마일 떨어진 저 알지 못하는 나라에 사람이 우리 애들이 죽어나가지? 그러니까 전 미국에서 반전대모가 생겼잖아요. 그게 그 북베트남 작전 지도부의 아주 치밀한 전략 계산에 의해서 나온 그 구정공세, 유명한 구정공세죠. 전투에선 졌지만 여론에서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매긴 그 구정공세인데, 설명은 나중에 지금 할 이유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뭐 여러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 뭐 기억나십니까? 저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 때문에 미국이 있었는데 막 전부 끌려갔는데 다 돈 없는 애들 3,000불 줬잖아요. 딱 간다 그러면 계좌이체 3,000불 딱 줬어요. 어떤 애들 가는지 아세요? 17살 애들. 원래 미성년자는 군대 못 가요. 근데 부모가 사인하면 가. 근데 부모가 왜 사인하냐면 엄마가 뭐 알코올 중독자야. 그리고 돈 다 쓴 거 아들이 갚아야 되니까 돈 3,000불 받고 걔들 가갖고 작전하고 들어가고 컴퓨터 노트북 가지고 게임하고 그래요. 걔들도 들어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더라고요. 왜 사람 얼마 이유 없이 사람 죽였으니까. 뭐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도 아니고 민간인까지 죽였잖아요. 근데 그럼 뭐 작전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난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애들 괴로우니까. 17살, 16살짜리, 20살짜리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숙소에 들어와 갖고 막 그 컴퓨터 게임하고 있대요. 그거 저 사실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제 시애틀 이렇게 그 I5 그 인터스테이트 5로 들어가는 곳에 거기 그 모병소 있었거든요. 내셔널 디펜서 있어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그래서 지난 주말 당신들은 무엇을 뭐 하기는 몰려다니면서 마약하고 난리쳤지. 조국을 위해서 지키라. 그러면 거기 그 지키는 여군이 하나 있어. 여군 하사관이 있었는데 미군 여군은 이렇게 스커트가 옆에서 열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이게 약간 스커트 자크를 내리고 담배인데 탁 물고 앉아갖고 아주 이상한 표정으로 맨날 누구 안 오나 그러면 이제 젊은 애들 이제 양아치 같은 애들이 이렇게 오면 어서 오라고 막 이렇게 허락해주면서 너는 조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 이라크 가라. 그래갖고 뭐 이라크 보내면 이제 뭐 그날로 죽고 그러는 거죠. 그 3,000불 때문에 애들 다 죽었어. 한국 애들도 교포들 막 어려운 애들 3,000불 받고 가서 막 죽고 그랬어요. 3,000불 바로 사람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예, 놀면 뭐해 미국서 그러다가 3,000불 저기 계좌이체 해주는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미국을 얼마나 이런 게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그걸 알아야 된다는 소리고 근데 워런 테러로 이제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 트레이드 워로 갔는데 상대는 이라크가 아니었습니다. 만만치 않게 큰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판정으로 물론 이겼다고 저는 보지만 판정으로 미국 KO로 이길 줄 알고 그냥 시진핑이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빌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만만치가 않았어요. 마지막 레슨은 No country could keep its development without sharing prosperity with neighbors. 그래서 다른 나라와 번영을 공유하지 않는 어떤 나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 발전할 수 없다. 그런 게 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듣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